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1강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의 미술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 미술 교육의 목적은 미술 활동을 통해 유아가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고 또 머리와 감성 그리고 손의 원활한 발달과 협력을 도움으로써 총체적인 인간을 위한 기초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을 이루게 함이 그 근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아 미술 교육은 미술 표현 기법을 훈련하는 데 국한시키거나 또 기능을 숙달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아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체, 인지 발달, 즉 전인적 조화로운 발달입니다. 유아 미술을 통해 신체 발달 관련한 유아 미술 교육의 목적은 눈과 시지각과 또 손의 기능 발달입니다. 유아 발달은 외부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술 활동은 특히 시지각의 발달과 관찰력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감상활동,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은 시지각과 관찰력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는 손의 기능을 시키게 되는데 영아기에는 눈과 손의 협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손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아기에 나타나는 난화 그리기 활동은 손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점차로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는 직선과 곡선의 형태를 그리고 움필력 또한 길러줍니다. 유아 미술 활동은 인지 발달을 돕습니다. 지적 능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표현해내는 미술 활동을 통해 인지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도화지 위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간단한 미술 활동에도 선과 색의 배치, 또 그림의 구성, 또 3차원을 2차원 평면으로 변환하는 사고 등 많은 인지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유아는 꾸준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지 능력을 계속해서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 활동을 통해 유아는 언어 발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사고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하고 섬세한 언어 표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아의 미술 교육은 유아의 주의 집중력과 언어 발달과 같은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유아 미술은 사고와 인지의 반영이자 사고와 인지 발달의 촉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 발달, 즉 심미적, 긍정적 경험을 지원한다. 미술은 인간의 본능적 요소인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하며 미를 창조하는 활동입니다. 유아는 미술을 통해 미적 정서와 같은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미적 감각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미술 활동은 유아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순화시키며 보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정서의 발달을 돕습니다. 미술을 통해 느끼는 조형에 대한 감각, 또 감동적인 신미감의 경험은 유아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유아는 꾸미기, 또 만들기, 또 그리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이러한 과정 동안 자신의 사고나 느낌을 구체적인 작품으로 표현했을 때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을 돕습니다. 셋째,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 발달을 확장합니다. 창의성 발달은 유아 미술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의성은 크게 사고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지만 여러 독특한 요소들이 그 중심 특징을 이루므로 여타의 지적 능력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오감각을 활용한 탐색 경험이 기회를 제공해주는 창의적 표현 활동인데요. 유아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매체를 선택하고 또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확산적인 사고를 경험하며 이것은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즉 창의력을 증진시킵니다. 넷째, 활동 결과보다 자기 표현을 즐기는 활동 과정을 강조한다. 유아 미술은 특정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또 완성된 작품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유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그리거나 만들어낸 결과물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아 자신이 다양한 자료 탐색과 미술활동 자체를 즐김으로써 호기심과 탐구력을 끊임없이 발휘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미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교육 경향을 보면 조기 교육에 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다변화의 국제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육성을 해야 하는데 시대적 이 요청을 절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나름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여건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일찍부터 여러 활동을 통하여 학습의 경험을 넓히고 또 정보의 극대화를 통하여 더욱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미는 서로 공통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주된 학습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술 활동입니다. 지각이나 수리, 탐구력 등 모든 면에서 미분화되고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정서에 비춰볼 때 미술활동은 비교적 저항이 적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미술을 통한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은 사회성과 합리적 사고 또 수리력과 탐구력을 키우는데 저항을 최소화한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수단으로 정신위생에 기여함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기하고 또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많은 교육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미술활동은 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로서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연스러운 교육활동으로서 바람직한 인생을 준비하고 또 창조의식을 길러주어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반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종교 계획을 주창한 루터나 켈빈, 쯔잉글리, 멜란히튼 등에 의해 보통교육이 제창되었고 보통학교 교과목인 종교, 독서, 습자, 음악, 체조, 상업, 가사, 공작 등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천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기도 했으며
이와의 체험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페스탈로치나 프레벨에 의해 자연물을 직접 관찰해보고 또 그것을 사생해보거나 점토 공작, 또 수공 기능 체험을 위한 공장 견학 등의 활동을 그들의 실험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현대교육이 지향하는 가장 가까운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근대 미술교육의 태동은 그들의 진보적인 인간교육의 한 기본으로서 유럽의 미술교육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간 육성으로서의 미술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인간교육. 현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성을 억제하는 형식화된 도덕을 피하고 자기 내부의 본능적인 역량을 자발적으로 분출하는 덕의 실행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자발적인 덕의 실행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특성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회의식을 가진 인간교육. 자유라는 전제에서 비롯되는 개성 신장을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 집단과 얼마나 조화가 잘 되느냐 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가 사회 질서에 맞아야 한다는 상호 부조나 개인이 갖는 사회의식을 말합니다. 아무리 개별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간이란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을 동시에 갖춘 조화를 이룬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 육성으로서의 미술. 미술을 통한 인간 육성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에서도 그 그림의 구성 요소가 되는 점, 선, 색채 등이 하나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 개개인의 개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더욱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전체에 얼마나 조화를 이루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교육에 있어 바로 통합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예술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니는 미적 감수성에 맞는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의 소재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라도 그것을 그리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그것이 공통된 예술성으로 누구에게나 느껴진다는 것은 창조성이라는 특수성에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는 형태의 원칙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미술을 통해서 스스로 인간답게 육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미술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또한 미술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미술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용미에 대한 의식을 발달시킨다. 아동의 조용미에 대한 의식은 여러 가지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에서 자극되고 체득되면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조형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조형미를 형성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은 아동의 반복적인 조형 활동을 통한 체험과 훈련을 거치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때 가능해지면서
조형미의 가치와 기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형미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가치와 의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폭넓은 미의식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아름다움에 관한 감동을 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감동과 기쁨을 스스로 느끼고 일상 가운데 풍성해질 때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 폭넓은 정서를 기른다. 미술교육 자체를 곧 정서교육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희로애락에서 오는 감정을 순화시켜 더욱 폭넓은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장, 불안, 초조, 욕구불만, 충동, 거부 등 부정적인 감정의 응어리를 문지르기, 찢어붙이기, 굴리기, 오리기, 뚫기 등 여러 가지 조용 활동을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곧 정서순화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슬픔, 노여움, 행복, 외로움, 즐거움 등의 감정을 때로는 부추기고 때로는 절제하게 하여 내면적인 정서를 도와야 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성격 형성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모습들은 아동의 미술활동에 자주 묻어나며 또한 처방과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셋째, 창조의식을 배양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창조의식은 국가나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창조적인 활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대체로 사물이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물 또는 활동을 끌어내는 유추와 감동, 또 아동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술활동은 아동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표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창조성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육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술활동은 수동적인 수용의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는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적 형태는 독창성 및 풍부한 상상력이 구체적인 형태로 갖추도록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으로 표현하는 것과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넷째, 지적 성장을 돕는다. 아동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세계의 설계에 따라 현실을 구조화하고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동 자신의 창조활동을 통하여 이해하기를 배웁니다. 가령 녹색 물감이 없는 상태에서 노란색에 파란색을 섞어 녹색을 만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녹색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 방법이 우연이든 아니든 경험에 의하여 어떤 객관적인 현상을 추론하여 구조화한 덕분에 녹색이라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동은 나름대로 녹색에 대한 체계를 개념화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회성의 발달을 돕는다. 아동의 그리기 활동 중에서 낙서의 단계를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소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눈으로 익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얼굴이고, 성장 과정에서 또한 가장 가까운 데서 익혀 나가는 것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엄마와 관계를 규정 지어주는 요인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은 자신의 세계를 포함하는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사회성의 발달을 기할 수 있는 미술 활동으로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동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아동이 유아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루어지는 협동 작업은 유아들 각자가 맡은 부분의 이해와 또 그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이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한 결과이며, 협동 작업 그 자체가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유아 각자가 맡은 책임을 의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책임의식을 수반하는 협동 작업을 통한 유아의 창조적인 작업은 다른 유아의 경험과 함께 자신을 전체 유아에게 부합시키기 위한 세밀한 감정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섯째, 신체 발달을 돕는다. 아동의 경험에 관계되는 폭이 넓어질수록 미술활동의 범위와 분량이 많아지고 그것에 비례하여 손과 팔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힘이 점차 강해집니다. 경험의 가장 확실한 확인으로 이어지는 시지각 발달은 표현활동을 더욱 확대시키며 눈과 손 또 팔의 협응이라든지 더 세심하고 섬세하고 더 발달된 신체 조절 기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유아 미술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발달을 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다양한 조형활동과 환경을 제공하여 시각적 또 촉각적 경험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 소재, 조형 경험 및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여러 가지 사물을 탐색하고 또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등을 통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과 재료가 가진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시각과 촉각의 인식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아의 성장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일곱째, 재료 활용에 대한 폭을 넓혀준다. 유아의 창조력을 풍부하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유아의 조형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유아의 흥미를 지속해서 이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아의 미술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한정되고 또 규격화된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기에서는 을의 사절지, 팔절지 등의 규격화된 흰 도화지를 생각합니다. 또 만들기에서는 지점토 또는 찰흙 공작, 꾸미기에서는 색종이 오려 붙이기 등을 연상하는 우리의 미술 교육이 그만큼 규격화된 정형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은 반드시 물감으로 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확실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입니다. 수치나 황토 또는 풀잎을 짓이긴 풀물 등 무엇이나 물감의 재료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붓으로 채색해야 한다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막대기나 빗자루로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될 수 없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아동에게 더욱더 다양한 사고의 능력을 넓혀주고 키워주는 길이며, 나아가 표현활동에서 재료의 다양성과 또 자율성을 길러주는 길이자 창조적인 인식을 키워나갈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의 신장을 돕는다. 타인과 구별되는 진정한 자아가 실현되려면 자유가 전제되는 창조성, 또 가능성과 계획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행복한 인간의 육성이라고 할 때 자연적, 생득적인 자유를 스스로 자기 기질에 맞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의 신장이란 유아가 지닌 독특하고 독창적인 개성을 또 가능성을 키워주고 또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성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튀는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기성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썩게 마련이듯이 정체되고 경직되어 고인물과 같은 사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바로 건전한 개성 신장이 필요합니다. 미술활동은 이러한 개성 신장의 효과적인 계기를 마련해주는 정화제입니다. 미술활동 그 자체가 아동 각자의 개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가치가 존중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림 표현에 어려움이 많은 유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교실 강의실에서 같이 토론해 보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강 3교시에 다시 만나요.